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특히 이 대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SNS를 통해서 영어로까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을 친명계가 아니라서요. 민주당의 초선 김동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전이 문제인 거지. 과거는 과거대로 검찰이 검찰 수사하는 거고. 자기가 문제되는 법들 요즘 또 또 배임죄도 없어졌다면서요. 자기가 되는 범죄들은 다 그러다가 살인죄도 없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한계가 없어요. 이 대표가 우리 모두에게 가져올 미래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사진과 함께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적었습니다.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라는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문장입니다. 생각보다 논란이 커져서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EBS 아닙니다. 저희 채널A예요. 한번 볼게요. 이걸 그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썼고, 저걸 김동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자청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영어 문법 틀렸어, 오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틀렸는지 저도 궁금해서 제가 영어를 완전 능통하지 않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주변 영어 전문가에게. 그리고 저희 제작진은 AI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썼던 이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이게 정말 문법이 틀렸냐 했더니 여기 보시면 제가 좀 강의를 하는 것 같죠? 뉴스 헤드라인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영화 제목에서는 충분히 관사가 생략이 된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물어본 영어 전문가 혹은 챗GPT도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김동아 의원은 아니 콜롬비아 로스쿨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현정 의원님, 네. 덜을 뺐으니까 이거는 영어 문법도 오리고 위험한 사람이 아닌 사실관계에 틀렸다라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치 논평하는데 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어 문법까지 알아야 된다는 게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2023년도에 예. 이재명 대표가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한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사건에서 한 5분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영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권을 잡을 경우에 정말 입법권과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을 모두 갖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줄임말로 이 MDMK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SNS 쓴 거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이제 어절마다는 대문자로 쓰긴 됐네요. 네. MDMK라고 해서. 네, 마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는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김동아 의원이 갑자기 와서 이제 본인이 성문종합영어에서 배운지 모르겠지만 덜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더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참 덜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기도 하고. 어쨌건 이거 자체가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집권을 했을 경우에 위험성,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어떤 이야기였는데, 김동아 의원이 참전하면서 또 다른 문법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갑자기 세대가 드러났어요. 성문이라니요. 요즘 그렇죠. 성문 공부하는 사람 내구자문장이요. 네. 근데 이제 영어는 시험을 위한 영어가 있고 생활 영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험을 위한 영어, 옳은 표현이나 그른 표현이나를 뜻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 전달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처럼. 그렇습니다. 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이 생활 영어 영역을 시험 영어처럼 다뤘기 때문에 저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 발언을 보면 굉장히 문법하고는 다르지만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독자와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얼마나 압축적으로 표현하느냐 이것을 실제 미국 사람들은 더 즐겨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 영어를 배울 때부터 옳고 그름, 이 시험을 대비하는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런 해프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그 해프닝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어로 쓴 건데 이걸 문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저는 저희가 제작진이 파악한 건 이거 맞는 건데 문법상 어법상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최우수 선수를 표현할 때 MVP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Most Valuable Player. 그럼 이것도 덜을 붙일 거냐? 이렇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맞받아치더라고요. 박성비 서관님, 영어는 여기서 끝인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SNS에 올렸어요. 거 봐라. 이거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위험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더 부각된 거 아니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뭐 좀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왜냐하면 뭐 덜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를 떠나서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본인 앞길부터 제대로 고민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어떻게 정치적 제기를 해보시려는 것 같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가야 될 노선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시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개인적으로는 뭐 저런 이 한 대표가 쓴 표현에 대해서 뭐 문법이 틀렸다 이런 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김동완 의원이 제기한 것도 좀 부차적이긴 해요. 네, 사실. 저는 예.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예.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라고 해서 예. 이것이 이제 재판 지연의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할지라도 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거부를 할 수가 있고 혹은 거부를 하지 않고 그냥 선고 기일대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마치 뭐 탄핵 소추안 의결됐을 때 직무정지돼서 시간 끌듯이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물고 늘어지는 이 한동훈 대표의 저희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함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예. 한 대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주제 준비하는 와중에 이 주제 제일 신경 썼어요. 이거 다 물어보고. 영어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위헌법률 심판 얘기를 박성비 비서관이 말씀하셨어서 위험한 사람,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명계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헌재 위원 제청을 해요. 그때 재판이 중단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 유연성 없다라고 보여지면은 그냥 기각하고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헌 신청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무죄다 일반 관측은 1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2심도 1심과 유사하게 나올 경우에 당내에서 또 당 밖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파장으로 몰고 올 것인지 주시를 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특히 위헌 심판 제청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반 관측은 1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주진 의원 1심 형량 예측 적중할 것이다. 그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생각과 여당 비명계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지금 1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선고 날짜까지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 그리고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이 곧 선고가 된다라면 그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겠다. 위헌 법률이라도 신청을 해서 그 한번 다퉈보겠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선고 기일이 지정된 어떤 심판까지도 위헌 법률을 제청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법 감정이나 법 상식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과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3월 26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은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열흘 남짓, 그러니까 12일 남았는데
이쯤 되면 또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추가 기소가 됐는데 아까 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재명 보호하려고 이화영은 어떻게 보면 위증 리스크에 확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위증 기소되니까 이제 또 위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위증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총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말고도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주진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추가 기소로 완전히 포함됐고 이제 또 위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까 대북 송금의 치명타다.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주진 의원의 저 이야기는 일단 전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뭐 연어 파티로 회유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 이 증언 자체가 허위라는 전제가 성립돼야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겼다라는 것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분명히 본인이 뭐 연어라든지 뭐 관련된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회유,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를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왔거든요. 국회에 나와서까지도 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이 과정은 전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허위로 정말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정한 이야기였는지는 아직 재판 과정에서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인데 저는 또 주 의원의 이야기는 좀 너무 앞선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와 영어 공방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